필요한 영양소들의 결정체, 바로 이 채소인데요. 연중 재배가 가능한 이 쌈채소는 1년 내내 수요가 꾸준하고 비교적 기르기가 어렵지가 않아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작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넓은 들과 바다,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경기도 평택. 이곳에서 쌈채소로 분홍의 꿈을 이루고 있는 농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너무나도 다양한 이 쌈채소들을 보니까 저까지 젊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동안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 쌈채소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선 대표님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귀농하기 전에 보리밥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밥집을 했었는데 그 보리밥집 옆에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쌈채소를 갖다가 길러서 이렇게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상에 냈더니 손님들이 보리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좋아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귀농해서 쌈채소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부모님이 그 토마토 농사를 좀 하셨었는데요. 노지 재배다 보니까 좀 그 기후에 너무 민감해서 시설 하우스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찰나 이번에 하우스를 좀 짓게 됐어요. 그래서 토마토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근데 토마토가 연중 재배 중에서 가장 적절하긴 한데 겨울철 난방비가 좀 걱정이 돼서 하는데 손 대표님이 하시는 쌈채소는 난방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쪽 감자가 괜찮은데 소득이 괜찮으신가요? 잘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저는 지금 네. 귀농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귀농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네. 주위에 그 부지를 조금 매입을 해서 그 연중 재배가 가능한 작목을 네.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쌈채소가 그 연중 재배도 가능하고 네. 가격도 괜찮다고 해서 생각 중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쌈채소는 이렇게 시설을 구축하고 재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이러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우스를 지어 있는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지금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올해 비닐하우스 새로 지었는데요. 저는 이제 재배 방식이 토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토경 재배 방식에서 영향을 좀 주기 위해서 관수 시설을 잘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율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액 수별을 갖췄으니까는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래 양액하고 토경을 같이 한다면 그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토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쌈채소 같은 경우는 양액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수경 재배보다는 이렇게 토경 재배가 훨씬 맛이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토경 재배냐 양액 재배냐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양액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요. 대신에 이제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다시 심고 뽑아내고 이런 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네, 토경 재배 같은 경우는 뭐 시설비 같은 거 그런 거는 많이 안 들지만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손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토경 재배냐 양액 재배냐 이 둘을 선택하는 건 시설 투자비에 따라서 많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목을 선정하는 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쌈채소는 연중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이제 귀농을 해서 이제 일단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제 한 1000평 정도 되는 하우스를 갖다 둘이서 이제 정말 진짜 쉴 시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 둘이는 이제 도저히 못하는 거였고 뭐 할머니 동네 주변에 이제 할머니들을 또 이렇게 일을 오시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친할머니처럼 같이
한 4-5명을 같이 이렇게 같이 뭐 연중 그냥 쌈 따고 모종 심고 그런 일을 갖다가 처음에 귀농했을 때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동네 사람, 동네 할머니들을 많이 같이 했었죠. 네. 저는 지금 토마토를 선정한 이유가 네. 그 키가 좀 큰 작물이잖아요. 근데 손 대표님 하시는 토마토 쌈채소는 거의 바닥에서 일하시는데 남자들은 쪼그려 앉아있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해 죽겠습니다. 할머니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체격적으로 딱 조건이 저 같은 사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살이 찌게 되면 좀 부담이 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뭐 규모를 아예 늘려서 경영을 하게 되면 판매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런 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박 대표님께서 혹시 쌈채소는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베테랑이신 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쌈채소는 난방비가 많이 안 드나요? 네, 쌈채소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자라요. 그리고 영하로 잠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살짝 얼었다가 또 날씨가 풀리면 하우스 안이니까 낮에 어차피 햇빛이 들게 되면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죽고 막 그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뭐 수막 재배를 하던 그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커튼을 쳐서 온도를 잡아주던 그렇게만 하면 큰 난방비가 들지 않고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전기냐 기름이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쌈채소라면은 그런 고민이 필요 없겠네요. 쌈채소를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자연재해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시작 전이지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두 대표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저도 최근에 그 시설하우스 풍수재보험이라고 그 연락처 받았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저 워낙에 그 지자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같이 이제 귀농한 사람들은 땅을 매입해 갖고 이렇게 귀농하는 사람들이 아주 시골로 내려가면 뭐 몇천만 해도 몇천 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제 도시 근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몇 억이 있어도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험이 있으면 안전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와서 해보다 보면 임대 계약서를 써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재보험을 들래도 들 수 없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일단 접어두고 뭐 태풍이 온다라면 일단 뭐 비닐 어디 뭐 구멍 난 데 없나 그다음에 날아갈 곳 있나 이러면 끈으로 또 이렇게 한번 또 좀 이렇게 묶어주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일단 나름대로 그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작장애 피해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5월 말에서 6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심토 파쇄기는 한 70cm, 80cm를 갖다 깊이 갈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토 파쇄기를 깊이 갈아주고 소속해 하고 이제 뭐 그런 걸 갖다가 뿌려준 다음에 물을 갖다가 이제 뭐 한 2-3시간 정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게 땅속 밑으로 내려가게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비닐로 이제 완전히 땅을 전체적으로 하우스 전체적으로 봉하거든요. 이렇게 딱 밀폐를 시킨 다음에 온도를 이제 한 5-6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뭐 해충 같은 게 많이 죽죠. 예, 저는 지금 아직 연작장애를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시설하우스를 진지 이제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다가 하우스 안에다가 볏짚을 깔고요. 그다음 거름을 넣어주고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도 왜냐하면 쌈채소 같은 경우는 씻어서 바로 먹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하고 계신가요? 일단 하우스 시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양 옆으로 이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모기장을 방충망을 다 치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방충망을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방이 들어오면 이제 그 청벌레를 갖다가 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쌈채소 위에 알을 까거든요. 그게 이제 애벌레가 되고 청벌레가 되는 건데
그게 들어와서 나방이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를 입히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모기장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70%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친환경 야채 요즘에 나온 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매번 쳐주고 있어요. 쌈채소에. 예. 근데 제가 장목 교육을 받으면서 들으니까 쌈채소는 수확 후에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확 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는지요? 저희는 뭐 봄, 가을, 겨울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름철 같은 거 6월 한 중순 정도 넘어가면 예. 이제 아침 쌈채소를 갖다가 아침 한 6시부터 일찍 따요. 예. 따서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해서 예냉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차게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택배를 한 3시나 돼서 택배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택배차가 늦게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 한낮에는 택배차가 움직이지 않게끔, 박스가 쌈채소가 움직이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하게 키운 채소들은 어디에다가 판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뭐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는 거는 전혀 없어요. 다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채소들을요. 예. 네. 지금 뭐 판매하는 곳은 네. 일단 블로그 쪽에서 네.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카페, 네. 그다음에 요즘엔 뭐 SNS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 로컬 푸드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쇼핑몰 같은 그런 식으로 전부 직거래를 하니까 뭐 연중 가격도 항상 저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쌀 때나 쌀 때나 이제 네. 장마 시작되면 쌈채소 가격 정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 이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 뭐 주문은 말을 안 해도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네. 저희 집이 도시 근교예요. 바로 그 길만 건너면 도시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가서 팔았는데 한 300kg 되는 양을 2시간 만에 다 팔았습니다. 오. 근데 소득도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계속 양이 나오는데 매번 갈 수 없으니까 네네네. 아까 손 대표님처럼 저도 SNS 블로그 해서 고정주로 팔아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저는 쌈채소를 한다면은 네. 팔로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네. 두 분 대표님들 말씀 듣고 보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이렇게 대표님들이랑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쌈채소 결코 재배가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혹시 놓치고 간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쌈채소 병해충 예방에 있어 친환경 약재 사용이나 천적을 이용한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천적을 이용한 예방법으로는 상추 시설 재배의 경우 총체벌레에는 천적인 꽃노린재와 오이, 이리응애가 효과적이고요. 진딧물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디호팔이나 무당벌레를 이용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적 대신에 황새 트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쌈채소의 경우에는 포장과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쌈채소를 수확한 후에 0에서 2도, 수분은 95에서 100%의 냉장 저장고를 충분히 예냉을 하고, 출하할 때는 수분 감소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하여 유통 중에도 6에서 7도씨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쌈채소 시설 하우스를 지을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시설 하우스 표준 설계도에 따라 지으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채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볼 때 쌈채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되는 작목인데요. 귀농인 여러분, 전망 밝은 쌈채소를 적극 추천합니다.